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각 팀의 현재까지의 뎁스를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포지션별로 이야기하면서 제 생각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팀은 아스날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입니다. 아스날은 크게 4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야, 케파, 헤인, 셰퍼드입니다. 헤인과 셰퍼드, 제가 경기에서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2명의 선수는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에 2명을 얘기해보자면 일단 부동의 주전은 라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라야가 좋은 킥 능력도 가졌고 선방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스날의 주전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원래 아스날의 서브키퍼가 네투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케파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게 서브 골키퍼의 퀄리티가 상승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교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라야가 승부차기 같은 데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컵대회 승부차기 같은 데 가가지고 케파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케파로 교체하면은 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케파의 영입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케파 라야 정도면 아주 탄탄한 골키퍼 뎁스가 완성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레프트백입니다. 레프트백은 진첸코, 스켈리, 그리고 칼라피오리는 세모라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켈리가 주전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스켈리와 칼라피오리가 라야와 케파 정도의 차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켈리가 1순위는 맞지만 또 칼라피오리를 아스날이 4,500만 유로에 영입을 했었기 때문에 칼라피오리도 주전 경쟁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주전 경쟁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칼라피오리를 세모라고 표시한 거는 아르테타가 프리시즌에 칼라피오리를 자꾸 센터백으로 출전시키더라고요. 지금 마갈량이스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임시적인 건지 아니면 시즌 중에서도 센터백 뎁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시즌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레프트백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첸코라는 선수 있는데, 진첸코는 명확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 선수죠. 빌드업 능력, 시야, 패스 능력 이런 거 같은 건 좋지만 또 수비 능력에서 치명적인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첸코 계약 기간이 한 시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적 시장에 팔면 좋고요. 아니라면 계속 뎁스로 포함시켜서 쓰다가 계약 만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칼라피오리가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칼라피오리 부상 안 당하고 스켈리랑 경쟁하면 이 레프트백의 시너지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입니다. 센터백은 살리바, 모스케라, 마갈량이스, 키비오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의 주전은 살리바, 마갈량이스 라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살리바, 마갈량이스, 저는 리그에서 가장 밸런스 좋은 주전 센터백 듀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밸런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세트피스에서의 공격력도 좋은 선수들이고 또 왼발과 오른발, 그리고 마갈량이스가 수비 라인의 리더, 살리바가 또 보조자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밸런스가 좋다고 얘기를 해봤고요. 또 토미야스가 아스날과 이별하게 되면서 아스날은 수비 자원 1명을 추가했는데요. 라리가에서 주전으로 한 시즌도 뛰어봤던 모스케라라는 센터백을 영입했고요. 나이가 또 어리기 때문에 차근차근 성장시키면서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원이 아닐까 싶고, 이렇게 따졌을 때는 저는 센터백 뎁스는 리그 최고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키비오르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키비오르 지난 시즌 챔스에서 마갈량이스 대신에 나와서 보여준 모습들 보면 저는 그 정도면 서브치고는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라이트백입니다. 라이트백은 화이트와 팀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25 시즌 화이트가 부상으로 고생해서 팀버가 수많은 경기를 뛰었고요. 팀버가 뛰지 못할 땐 토마스 파티가 우풀백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3-24 시즌에는 팀버가 거의 시즌 시작하자마자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막판에 에버튼전 한 경기 뛰고 그렇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각자 이 부상으로 한 1년 정도 고생을 했던 기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2명의 풀백, 각자의 장점을 가진 풀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베나이트도 27살, 팀버도 24살이기 때문에 둘 다 전성기 나이대 라이트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이트백도 서브까지 좀 탄탄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아스날이 레프트백, 센터백, 라이트백 다 합쳐서 그냥 이 수비진의 뎁스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따졌을 때 아스날이 수비진으로만 따졌을 때는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비형 미드필더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는 뇌르고르와 수비맨디입니다. 뇌르고르는 아스날이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주전으로 쓰기에는 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자원이긴 한데요. 서브로서는 저는 충분히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브렌트포드에서 주장까지 했던 선수기 때문에 저는 탄탄한 서브 잘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비맨디라는 선수 프리시즌으로만 봤을 때는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리그에서 아스날에서 주전으로 활약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르테타가 얼마나 로테이션을 돌리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수비맨디를 되게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승을 위해서는 이 로테이션이라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실제로 시즌 들어가서 로테이션 얼마나 돌리는지 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걱정거리 내지는 물음표는 이제 둘의 플레이 스타일에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뇌르고르는 조금 더 전통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스타일이라고 봤을 때 수비맨디는 거기에 패스 능력까지 갖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을 때 그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느낌이 약간은 다를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얘기하고 싶은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 정도 원투펀치면 저는 뎁스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왼쪽 메잘라 자리입니다. 메리노, 라이스, 그리고 하베르츠, 산비, 로콩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이제 왼쪽 메잘라 레귤러 멤버는 라이스와 메리노 이렇게 두 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하베르츠는 앞쪽에 제주스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 두 명이 될 것 같고요. 산비 로콩과는 사실 아스날에서는 지금 전력 외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비 로콩과는 진짜 비상 상황에 사용하거나 내지는 매각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아스날에서 왼쪽 메잘라가 하는 역할이 또 많습니다. 박스 투 박스처럼 움직이면서 박스 타격도 책임질 때가 있고요. 또 수비적인 기여도 해줘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라이스가 부동의 주전이 될 것 같고 뭐 후반에 라이스의 체력을 아껴주기 위해서 교체로 메리노가 투입되거나 또는 로테이션으로 메리노가 출전하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두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못 나온다든지 또 부상을 당한다든지 했을 때는 여차하면 하베르츠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또 왼쪽 메잘라도 뎁스는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오른쪽 메잘라인데요. 제가 적어놓은 선수는 웨데고르, 비에이라, 은하네리, 다우먼입니다. 일단 웨데고르와 은하네리가 원투펀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웨데고르가 주전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웨데고르한테도 점점 프레셔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웨데고르가 지난 시즌도 아쉬웠고 또 이번 시즌까지 폼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승에 또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웨데고르 본인에게도 이번 시즌이 중요할 것 같고요. 파비우비라는 포르투에서 클럽 월드컵 뛰고 복귀를 하는 거라서 지금 프리시즌에는 기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력 외의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적절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뭐 매각할 수도 있는 자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하네리의 성장세가 좀 중요할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이번에 밀란전에서 은하네리 하는 거 보니까 자신감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로테이션을 얼마나 돌려주면서 웨데고르를 쉬게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먼까지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다우먼은 일단 프리시즌에서는 라이트윙으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 자리도 가능은 하다. 근데 실제로 이 자리에 기용시킬지는 모르겠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레프트 윙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스날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넬슨, 마두에케 이렇게 4명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숫자 자체는 많지만 딱히 든든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스 넬슨 부상 이슈가 좀 있기도 하고 또 플럼과의 링크가 있어서 리스 넬슨은 레귤러 자원이다 라고
명확하게 분류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트로사르가 중간에 튀르키예 이야기가 있다가 지금은 또 잠잠해진 상황이에요. 만약에 아스날이 왼쪽 윙어 추가적인 영입이 없다면 이번 시즌도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체제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명이 적절한 퍼포먼스를 내주지 못한다면 마두에케까지 왼쪽 윙어로 기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르테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마두에케가 첼시에서 오른쪽 왼쪽 번갈아서 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발이라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승을 위해서는 꼭 개선이 필요한 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라이트윙입니다. 라이트윙은 사카, 마두에케, 다우먼까지 적어봤습니다. 일단 사카의 명확한 서브, 마두에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는 로테이션의 든든함이 올라간 느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험 있고 첼시에서 꽤 많은 시간을 소화한 어린 자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카가 쉬는 날에 그나마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사카 관리가 아스날 우승의 열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르테타가 적절한 로테이션을 부여해서 사카의 몸 상태를 온전히 보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다우먼까지 고려했을 때는 또 꽤나 든든한 뎁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이트윙도 이 정도면 뎁스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 제주스, 요케레스, 하베르츠입니다. 일단 제주스는 브라질 플라멩구 쪽에서 링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자원인데요. 제주스 지난 시즌 딱 부상당하기 직전에는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어서 아스날 입장에서도 비싼 이적료 주고 데려온 자원이라서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케레스까지 도착한 이상 또 판매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요케레스가 성공해야 됩니다. 요케레스의 적응도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베르츠가 이번 프리시즌에 벌크업 했잖아요. 그렇게 벌크업 하면서 9번으로 완전 전향을 하기 위해서 벌크업을 한 건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제주스 정리되고 토비, 요케레스, 하베르츠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을 때도 아주 강력한 뎁스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케레스가 지금 아스날에서 얼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이름값으로 봤을 때는 든든한 뎁스다. 그리고 하베르츠, 요케레스 누가 선발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날 컨셉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짜본 아스날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골키퍼 라야, 포펙, 스켈리, 마갈량이스, 살리바, 팀버. 가운데 미드필더 수비 맨디, 라이스, 웨데고르, 3톱 마르티넬리, 요케레스, 사카입니다. 골키퍼, 수비, 삼성까지는 아주 탄탄한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웨데고르 위쪽부터 마르티넬리, 요케레스 이런 선수들의 파괴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아스날의 베스트 11 라인업을 봤을 때 다른 팀이 쉽게 넘지 못할 팀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스날을 이기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아스날이 사실 발목 잡혔던 게 그런 빅팀과의 경기가 아니라 자신보다 체급이 약한 상대를 이기지 못하면서 승점을 누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의 갈증을 요케레스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아스날의 스쿼드가 지금 이 베스트 11만 봤을 때는 장점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뎁스까지 한 번에 쫙 봤을 때 이 아스날의 스쿼드가 되게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뎁스까지 고려하면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날의 예상 베스트 11 희망편입니다. 이제 아스날이 왼쪽 윙어에 링크가 걸려있는 선수가 한 명 있잖아요. 바로 에제인데요. 에제를 마르티넬리 대신에 기용하면서 베스트 11 라인업을 구성해봤습니다. 나머진 똑같고 왼쪽 윙어만 에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에제, 요케레스, 사카의 3톱이 완성되고 이 역시 상당히 네임밸류가 강력한 라인업이고요. 또 에제는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완료됐고 안쪽 파고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뛸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만 하고요. 또 데클란 라이스가 왼쪽 메잘라로 뛰다 보니까 라이스의 수비적인 기여, 수비적인 능력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도 공을 소유하면서 플레이메이킹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아스날이 오른쪽 위주로 공을 쟁여놓고 거기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왼쪽까지 같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을 안겨주는 라인업이죠. 그래서 왼쪽에서도 만들고 오른쪽에서도 만들면서 좌우 공격의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